안녕하세요. 마인드 수학 이효정 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8월 12일자로 지금 기본 개편안에 대한 것이 발표가 됐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볼 수능, 정말 개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진짜 새로운 신수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어, 수학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하는 과목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국어는 문학 독서, 수학은 수원 수투를 공통 과목으로 하고 공통 과목은 전체의 75%, 국어 수학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씩을 차지하고 있고요. 선택 과목은 국어는 언어와 매치, 화법과 작문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수학은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25%를 차지해서 전체 점수 중에서 25점을 할당하게 될 것 같아요. 사탐과 가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이과 통합의 취지에 맞춰 구분하는 것 없이 최대한 두 과목 선택하실 수 있고, 직업탐구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을 시험 보신다고 하면 전문 공통 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한 과목과 나머지 한 과목을 고르시면 되고, 한 과목만 시험 보실 경우에는 원하시는 선택 과목을 고르셔서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성적표 표기 방법은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 과목에 따라서 두 가지 표기 방법이 나오는데, 국어, 수학,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등급 100분위가 나오는 9등급제로 되어 있고, 한국사, 영어, 그리고 이번에 추가됐죠. 제2국어와 한문과 같은 경우에는 고정 분할 점수 방식에 의해서 정해진 점수 이상 받을 시 몇 등급 이렇게 나오는 등급만 표기되는 9등급제로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기준으로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하는 대학들이 나오게 되었죠. 지금 모든 대학들에 대한 것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상위 대학 11개, 그 다음에 전국에 모두 22개의 학교에 대한 방안이 기본적으로 좀 정책하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건 상위에 있는 11개 학교가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가길 원하는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들이고, 그 학교들의 특징이 문과와 이과가 보는 탐구 과목이라든지 수학 과목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문이과 통합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이과 통합의 가장 실질적인 첫 세대이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봐도 된다라는 게 취지였는데, 문과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보든지, 혹은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도 사회 하나, 과학을 하나를 보든지, 사회 두 개를 보든지, 과탐 두 개를 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에 비해서,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 상위에 있는 10개의 대학에서 대부분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봐야 되고, 한국외대라든가 한양대 에리카랑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과학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개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이과 같은 경우에 과탐을 선택해서 봐야 하고, 특히나 서울대에서 요구한 건 2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탐 1, 과탐 2 아니면 둘 다 2과목 이렇게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정해버리는 바람에 지금이랑 별 다르지 않게 됐죠. 어쩔 수 없이 이과를 가는 학생은 수학을 고를 수밖에 없고, 그 수학을 고르는 과목이 어떤 과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유분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지금 주의할 점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한 거에 가장 큰 가이드라인에 아직 모든 대학이 지금 발표된 상태는 아니고, 수능에서 어떻게 될 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건 내년쯤에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4월, 5월 달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에 지금 제가 미리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가 EBS 연계율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70% 연계율에서 50% 연계율. 물론 수학 같은 거는 직접적인 연계율 자체가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이제 제일 이렇게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사교육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게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2 외국어하고 한문이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흔히 로또라고 얘기하는데,
묻지마 알아봐 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탐 과목 대신에 제2외국어나 한문 과목을 지금껏 이제 한 과목을 시험 못 봤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예비책으로 이걸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2외국어로 내가 아랍어를 꼭 배우는 건 아니지만 아랍어가 생각보다 등급을 굉장히 따기 쉽기 때문에 애지간한 사회 과목을 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 대신에 아랍어를 일부러 지금 선택해서 보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이제 절대평가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는 제2외국어를 사탐 대신에 준비할 수 있는 문과적인 메리트는 없을 것이고 지금 외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어쩔 수 없이 사탐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르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공부하기 더 쉬운 과목을 고르는 거가 원칙적으로 맞겠으나 수능 과목이라는 점, 즉 대학 입시를 가는 시험을 보는다는 그 점에서는 아무래도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목마다 지금 서로 다른 난이도와 서로 다른 범위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평균과 각각의 표준 편차에 따른 보정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표점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표준 점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거, 등급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나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남들의 선택이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고르는 거가 상대적으로 등급의 비율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지구과학 1이 예전에 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화학 1이나 생 1이 생각보다 어려워지는 바람에 시험 이제 난이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니까 1등급 받기 이제 쉬울 거다.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1과 생물 1이 지금 이과 학생들, 지금 고3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생 1 같은 경우 61%,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63% 이렇게 지금 선택하고 있고, 사탐 같은 경우에는 생윤이 60%, 사문이 55%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의 수험생 중에 반은 이것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계사 7%밖에 안 돼요. 물투 예를 들어서 2%밖에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해서 이게 등급을 그렇게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한 꿀 조합 나름에 대한 거는 이제 고2 때 어떤 과목이 자기한테 이제 조금 더 맞을지는 한번 수업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고3 때 가서 두 과목을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고2 겨울방학 때 하나 정도의 탐구 과목을 끝나고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국어, 수학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도입되는 바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과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처럼 수학을 선택해서 시험 보는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수능에서는 미적분, 이산수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선택권은 줬지만 학교에서 미적분을 과목을 그걸 개설해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처럼 수강의 자유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가장 익숙한 과목을 그나마 시험 볼 수 있는 게 미적분이어서 미적분을 제일 많이 선택했었죠. 오늘은 조금 더 말씀드린 게 공통 과목에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잘 신경 써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30문항 100분 동안 어떻게 보면은 100점을 이제 전체 완성을 했을 때 75%가 공통 과목,
25%가 선택 과목이라고 했을 경우 지금 선택 과목을 골머리 싸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75%가 수원, 수투 두 과목을 보고요. 미적분, 기하, 확통 해가지고 세 과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25점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22개에서 23개. 그러면 수원, 수투 두 과목 가지고 한 과목당 11개에서 12개 문항 정도 나오는 거고, 선택 과목에서 7에서 8개. 나머지 25점을 이렇게 받는 건데, 과목을 선택하는 면에 고민할 것보다도 지금 더 우선 생각해야 될 건 공통 과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원, 수투 내년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신데 그 두 과목의 점수 뿐만 아니라 문항의 개수가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통 과목을 어떻게 잘 다져둘까? 특히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거의 초토화입니다. 수원, 수투 과목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목보다 급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반드시 수원, 수투 공통 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국어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통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수능도 수능인데 그거에 맞춘 내년의 수강 과목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수강 신청하려고 골머리 많이 쌓으실 것 같은데 다음 편에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